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톨릭 관동대학교 명예교수 윤덕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동북아 두장문화하고 한국 전통 장문화하고 두 가지의 무형유산 가치를 좀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다른 발표하시는 교수님들을 뵀을 때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최덕경 교수님하고 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중국 부분 같은 경우는 최 교수님이 또 많은 부분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제가 양보를 하고, 저는 주로 이제 한국 전통 장문화에 대한 부분에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원고 분량이 좀 많은 이유가, 저는 삼국의 문화를 보면서 교류 양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 우리나라가 두장을 전래했다, 또 그런 거를 문헌을 통해서 이제 주로 고찰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또 중국에서 일본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그런 교류 양상이 거의 조선시대, 에도시대, 그렇게 청나라까지 거의 기록들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구분해서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런 목차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두장 문화의 원형, 전형, 또 정체성, 그리고 시대별로 어떤 교류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런 문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장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에 간을 하고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인데, 우리가 보통 소금을 조미료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소금은 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만 가지고 있고, 장은 거기에 감칠맛이, 아미노산이 주는 감칠맛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맛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그냥 간장을 주로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은 간장, 된장, 막장, 고추장, 어장까지 모두 다 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장류로 크게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 많은 참고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한국의 장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이 갖고 있는 특징, 어디에서 특징을 찾아야 할까, 그거를 무형문화재 137호로 2018년에 지정이 됐는데, 그때 지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역사가 오래됐다, 고대부터 해왔다는 점, 그리고 식문화를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다, 또 세대 간에 전승되고 한국인들이 거의 다 직간접으로 동참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인정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장은 일본이나 중국하고 달리 콩을 재배하고 메주를 만들고, 또 장을 만들고 숙성 발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발전되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이제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일본이든지 중국은 물론 중국은 원형의 그 형태가 있지만은 대부분 다 가루로 해서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콩 알갱이가 보이는 찧어서 하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는 그 메주를 띄운 다음에 간장과 된장 두 가지 장을 그 한꺼번에 만든다는 점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두 나라에는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간장을 이용해서 겹장을 형식을 거친다고 하는 점도 특징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어요. 뭐 450년 된 시간장이 있다고도 하고 시간장을 섞는 거를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또 어느 종가에서는 장을 섞는 거를 또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라고 보겠지만 또 우리나라 장이 갖고 있는 이렇게 시간장을 그 우수하게 그 생각하고 있다는 그 점은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그 유네스코가 바라는 무형유산은 그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려서 재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장당국에서 보는 여러 현재의 형태에서 보면 끊임없이 재창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뭐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네스코 등재는 이 두 장 자체만 가지고 볼 때는 확실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장의 특징이라고 할까?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는 그런 장이 뭘까를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장을 담글 때 태기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월에 말날에 한다고 하죠. 태기를 하고 예전에는 고사를 꼭 지냈죠. 지금은 뭐 그 형태는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거는 만일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길 징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사를 하는 형태가 남아있는 거고요. 주부들은 장독대 관리에 정성을 다하는데 그거는 꼭 주부가 아니라도 요즘에 소규모로 장 사업을 하는 분들 다 장독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관리는 여전히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간장, 된장 담은 다음에 장독에 그 금줄을 치고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왼쪽으로 꼬은 그 새끼 금줄을 치고 버선 거꾸로 붙이기도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화입니다. 고추, 수술 띄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술적 효과라고 하지만 장이 아주 건강하게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김장을 담을 때는 뭐 품앗이 서로 협동을 해서 나누면서 김장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장의 경우에는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담그는 날 외부인 출입을 그렇게 흔쾌히 좋아하지 않고요. 대문을 걸어 잠그거나 심하면 여인의 입을 창호지로 봉하고
작업을 시키기도 한 게 기록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속설이긴 하지만 음기가 간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김치, 김장에서는 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저는 그거를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 뒷부분에 좀 그 설명을 붙였는데요. 비개방성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게 꼭 그런 거는 아니죠. 어느 집은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다원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즉, 그 집집마다 다 장맛이 틀리고, 그거를 또 자랑으로 여겼었죠. 그런 점이, 우리 김치보다는 훨씬 장 쪽에 그런 점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시간장도 역시 그런 의미로 남은 가양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기록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일부 종갓집에서, 장은 친척에게는 나눠줘도, 숙성이 다 된 거를 시집간 딸에게는 안 준다고 하는 그 종부님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면 그 가문 중심의 그리고 가풍을 중요시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출가 외인의 의미로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다시 한번 그 종가집들의 그 장하는 집을 몇 집을 또 다시 한번 기록을 뒤져봤는데 장을 담글 때 딸이 같이 와서 도와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님 그 생각에는 딸한테는 장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좀 우리만의 독창적인 거라고 하면 잘 포장을 잘 해서 이제 그런 문화가 가문 중심의 뭐 그런 문화로 남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은 어디에도 또 있느냐 하면 우리 여성이 쓴 최초의 조리서라고 하는 음식 지미방에 보면 17세기 책인 거죠. 뒷부분에 그렇게 아주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딸 자식들은 각각 벗겨 가오되 이 책 가져갈 생각은 부디 말며, 이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기록으로 당부를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막지는 않죠. 베껴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장 문화 속에는 가문, 뭐 집안,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현재까지도 종갓집에는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특히 이제 제가 아기라고 썼지만은 여자아이인 거죠. 여자아이를 가졌을 때 장을 담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할 때 그 간장으로 국수를 말면 아이가 오래 산다는 이것도 역시 속설이지만은 속담같이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근데 물론 조선시대 조혼이었지만은 시간장이 그렇게 존중을 받는 개념으로 보면 딸 시집 보낼 때 그 오래된 장을 가지고 그 국수를 말아서 보내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그 장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임돈희 석좌 교수님이 김장문화 등재 신청할 때 과정을 논문으로 쓰신 게 있어 제가 참고로 봤는데요. 저는 제가 전공을 누가 물으면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식문화를 전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부 때는 물론 식품영양학으로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석박사 논문은 다 문화 쪽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김장문화 등재할 때를 쭉 보면 뭐 조리법, 만드는 법, 이런 것
것들만 너무 많더라. 그래서 민속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민속을 강조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역시 제조법이죠. 근데 제조법이 결국 원형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음식의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를 더해서 이 두장 문화를 그렇게 고찰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으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두장 문화의 민속지를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결국 동북아시아인의 그 문화적 아니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보살핌, 나눔, 정의 음식인 거 이고요. 또 시간장이고 그걸 가지고 겹장을 하고 이게 다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금 특징을 이렇게 특징을 정해서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비개방성, 즉 가문 중심으로 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틀림없이 존재하는 문화이거든요. 또 딸에게는 안 준다고 하는 그러나 또 만들 때는 딸도 같이 간장을 담아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으로 다른 출가 외인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 부분들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중요한, 우리나라만은 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장독의 개념, 장독대 저장용기. 우리는 땅에다가 파묻잖아요. 땅에다 파묻는 경우가 이제 어육장 같은 경우가 1년 동안 파묻어 두는데 아니면은 집장, 그 두엄 속에다가 뭐 넣어놓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중국에도 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등재를 할 경우에는 뭐 같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상차림에 간장은 항상 중앙에 놓여지죠. 삼첩이면은 국에 분명히 간을 했는데도 이제 간을 하기 위한 간장이 하나 놓이고, 뭐 오첩이면은 거기에 이제 뭐예요? 초고추장이 놓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이 정 가운데에 놓이는 점이 또 특징이고요. 또 우리가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 별을 가지고 메주를 묶고 그거는 일본에도 있는 거죠. 낫또 만들 때 그 지푸라기 볏짚으로 싸놓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부분에 그 부분을 좀 미리 다룬 거죠. 우리 두장 문화가 갖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론에 원고의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두의 기원부터 이제 주로 문헌을 가지고 고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최덕경 교수님 논문을 제가 2편 인용도 했습니다만은 조금 중복이 많이 돼서 저는 그냥 진짜 제가 꼭 찝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두의 기원에서도 제가 종전에 다른 논문에서도 주장한 거는 뭐였냐 하면 만주가 우리 옛 부여 고구려 땅이고 우리가 원산지다, 그런 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랬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문헌은 다 중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중간쯤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잠깐만요.
어디까지 갔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안 가나? 예, 빨강. 네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이 다 중국 문헌부터 시작한다는 거가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그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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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라고 하는 글자가 쑥으로 등장을 하는 것도 기원전 6세기 시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쑥자가 나중에는 두로 바뀌게 되고 이제 우리는 콩을 얘기할 때 대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대두, 소두 그래서 두자를 붙이게 되는데 시작은 기원전 6세기의 중국 시경부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시경에 임숙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그 융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융은 오랑캐 융을 의미해요. 그 옆에 보시면은 그 BC 7세기 초엽에 제나라 지금의 산동성 가깝죠. 제나라 그의 그 산융을 정복해서 콩을 가져와서 그걸 융숙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이 중국에서는 자기네 한족을 제외하면은 다 오랑캐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뒤에도 뭐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이거는 중국이 원산이 아니다. 그런 거에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문헌에 북방의 곡물이라고 돼 있는데 역시 중국에서 북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중국이 아닌 역시 오랑캐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전국 책에도 그 산서성의 남부 산속에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콩만 먹었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을 보아서 콩의 원산지는 만주, 우리나라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장의 정의를 보면 두 장은 말 그대로 콩이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콩 그리고 물, 소금인데 거기에 제가 가로를 하고 곡류라고 써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나라는 콩만 쓰고 어느 나라는 콩 플러스 뭐 찹쌀이 됐던 뭐 밀이 됐던 보리가 됐던 뭔가 곡물을 넣는구나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콩 단용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나 다 예외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라고 하는 산가요록에도 그러면 100%콩 단용만 나와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거기에 곡물을 섞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교류의 한 그 본보기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래 콩 단용장이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해왔어요. 예외는 구황장 먹을 게 없을 때 그리고 고추장만 예외입니다. 고추장은 곡물을 섞어서 단맛을 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이 우리의 그 두 장이 콩, 물, 소금으로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은 거의 곡류를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 나라 시대에 콩 단용장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현재 일본은 곡류를 다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례를 해줬지만 후기에는 일본은 중국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의 두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기록은 역시 중국에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장은 보기 보시다시피 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 물론 나중에 한나라 때에는 2장이 많이 보급이 되지만 6장부터 시작해서 2장으로 변하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콩단용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콩단용장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콩단용장이 그 나라시대 그 8세기쯤 되는 거죠. 그때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한 5분 뭐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 앞부분은 조금 유인물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그렇게 아까 시경부터 시작했던 기록이 우리나라는 683년에 그 신분왕 패백 품목에 장과 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도 있고 시도 있었다. 그런데 형태는 물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시는 해석을 또 여러분들이 하기에 매주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청국장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초기에는 그냥 매주 형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15, 16세기에는 그게 청국장으로 이제 변화해서 시는 청국장으로 나중에 2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록은 그 683년에 이때는 거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 산가요록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1450년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그 하나만 좀 보고 가면 전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전시에 보면 흑대콩 3마리, 누룩 1대에 소금 이렇게, 그리고 말똥 속에다가 14일을 두고 있죠. 이제 그런 점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끓이면서 간장도 없고, 또 저게 지금 대두 원형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먹고 있는 두시하고 형태가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그 시가 또 메주로, 이렇게 덩어리진 메주로도 변화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저 15세기에도 역시 중국하고의 교류로 인해서 중국의 그 문헌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문헌에 또 저렇게 실려 있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농사직설은 아까 산가요록보다는 조금 앞선 건데도 최초의 농서인데, 저 농사직설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를 가장 중심에 뒀던 건데, 저기에도 역시 다 콩단용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꼭 중국의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구황장의 성격이 아닐까. 우리는 구황장은 이 뒤에도 보시면 그렇지만은 콩잎도 삶아 먹고 뭐 콩 껍질도 삶아서 먹고 이런 것들이 구황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뭐 우리 장이 콩단용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시간상 얘기 아까 강조드렸던 현재도 이렇게 400년 된 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님께서는 딸한테는 안 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육장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대한민국 식품명인 권기옥 명인이 담고 있는 저 방법, 어육장은 궁중 음식에 속하는 장입니다. 육장인 거죠. 제가 아까 중국에서 그 육장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육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장 담은 거를 그 사진을 올렸는데요.
저기 지금 결안 보이시죠? 그래서 결안이 저렇게 동동 떠 있어야 소금 염도 18도쯤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한 항아리에서 나온 거가 체에 걸러서 간장으로 담고, 그리고 으깨서 된장으로 담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우리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일본은 가장 늦게 발달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 장 얘기하면 간장 대국이라고, 일본을 간장에 가장 발달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본 사람들은 하루에 된장국을 9번 먹어서 건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된장국의 보급이 15세기나 돼야 일반인에게 보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 나라를 놓고 봤을 때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장류는 굉장히 많이 가공을 하고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400년대 이후에 일본은 특히 상당히 많은 그런 발전을 하게 되는데, 특히 무로마치 시대는 상업이 발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거가 꼭 어떤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장도 영향을 받아서 발달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점이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일본 장이 그렇게 유명해진 데에는 제가 맺은 말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스시의 세계화가 되면서 스시와 함께 찍어 먹는 간장이 보급되면서 일본 간장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린 또 이렇게 지금 악기, 미신 같지만은 저런 형태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동북아 두장 문화를 이렇게 세 나라를 묶어서 봤을 때는 교류가 상당히 많았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들이 저기 거가필룡 나오는데요. 거가필룡은 우리 한국의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임원16지가 거의 상당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 문화가 많이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고 복합장인데, 일본은 스시와 함께 세계에 간장을 알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별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법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또 시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리면 우리 단독의 등재도 가능하다고 여겨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고맙습니다. 저희가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발표에서도 잘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전 질문을 보면 한국의 두장 문화가 이 동북아 두장 문화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한국에서 두장 문화가 발전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 시기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다행히 제 원고에 있는 내용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두장 문화하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아까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그러니까 역사성이 오래됐다든지 또 한국 식문화에 다양하게 기여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와 함께 시간장이나 아니면은 겹장의 형식을 갖는다든지 한 항아리에서 두 가지 장을 얻을 수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즉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생활 관습이고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두장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재료가 우선 풍부한 거죠. 그래서 재료는 원산지 만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료가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요. 미야밀기가 조선 후기 때 문인이 쓴 미야밀기에 보면은 녹봉이나 선물용으로 이제 기록을 쭉 해놨는데 쌀 다음에 콩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재료가 많았다고 보는 거고요. 콩의 재배 시기를 보통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물로서. 그런데 이제 최 교수님 논문을 보면 그거를 더 앞당겨서 신석기까지로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 콩을 가지고 두장 문화를 이어서 해왔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한중일은 각각의 방식으로 장을 담그고 숙성시키고 다양한 음식의 장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이 식습관이 오늘날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이 한중일 각 문화권의 일상 음식에 어떻게 두장을 좀 더 새롭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중국은 사실 제가 중국을 여러 번 갔는데도 중국 관련해서 논문을 잘 못 썼습니다. 한 2편인가 밖에 못 썼는데 너무 영토가 넓다 보니까 내가 요만큼 가서 보고 오고 문헌 보고 뭘 쓸 수가 없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은 보통 우리만의 한국의 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린 간장 뺀 된장. 근데 궁중에서는 간장을 빼고 나면 된장을 그냥 버립니다. 된장이 맛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된장만 따로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면 간장 뺀 된장, 간장 된장, 또 그냥 된장, 막장, 또 별미장들이 제 원고 뒷부분에 많이 있는데요. 별미장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겼을까? 무슨 담북장, 청국장을 비롯해서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그렇게 별미장을 즐겨서라기보다 된장은 보통 간장에서 된장 걸러내는데 40일, 60일, 어느 집은 6개월까지 듭니다. 이 숙성 기간이 굉장히 길지요. 숙성 기간이 긴 동안에 먹어야 하는 장이 없으니까 그런 별미장들을 많이 가공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장이 갖고 있는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의 특징이라고 보면,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장의 시작은 굉장히 늦어요. 6세기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처럼 육장을 먹던 형태가 거의 다 두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두장으로 바뀌는데 그게 우리나라와 같은 콩 100%가 아니고 이제 중국하고 똑같이 가루를 내 가지고 곡물도 가루 내서 하는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의 그런 중국식 두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간장 대국인데 그거는 15, 16세기 이후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이 그때 활발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했던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상업이 발달한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 스시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간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세분화돼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일본의 특징이라고 보면 중국은 시작은 육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보통 우리가 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국장에 이렇게 알갱이 보이는 청국장인데 우리 청국장은 끈기가 있는 거지만은 중국에서 말하는 두시는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중일 중에
나또에 일본에 나또가 있죠. 그런데 중국에는 청국장이 없습니다. 끈끈한 바실러스가 나오는 이제 그게 없는데 대신에 거기에는 건시가 됐던 건두시 아니면 습두시 그래서 그런 끈기는 안 나오지만은 말린 두시를 항상 상비해 두고 물을 붓다가 두시를 집어넣고 뭐 같이 풀어서 먹는다든지 그게 이제 일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무슨 굴소스, 엑소스, 소스, 뭐 두반장 뭐 이런 등등의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간 향신료가 들어간 장들이 현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어느 나라에도 중국 음식이 퍼지지 않은 곳이 없죠. 그래서 역시 그렇게 중국 음식이 다양하게 퍼지면서 결국 중국의 장류도 다양하게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이 한중일의 장문화가 많이 다른데 혹시 영향학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보통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세 나라가 다르냐를 물으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글쎄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콩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이 뭐 풍부한 뭐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하면 세 나라의 그 영양 성분의 장점은 다 단백질 구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 사실 짠 부분이 있죠. 식염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식염을 줄이기 위해서 단맛을 가미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이용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그거를 영양적으로 무슨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섭취를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뭔가 그 맛을, 향을, 색을 위해서 그 장류를 택하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